이 세상은 모두 음과 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은 정이고, 정이란 말은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고, 동은 양인데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왜 음양의 조화 및 음양해를 알아야 될까요? 이 세상은 이 과학화된 문명 속에서 음과 양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곳에 이 시간대는 음도 양처럼 다이나믹하게 행동하고, 또 양은 양대로 행동하고, 음적인 역할을 해주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여자들도 막 등산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막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어떤 사상적 기반은 그 남녀 평등이고 양성 평등이라는 기반 속에서 여자가 군대 가서 총도 쏘고 또 뭐 비행기도 타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좋은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연의 이치에서는 음은 음지식물 있고 양지식물 있잖아요. 음지식물은 그 햇빛이 덜 드는 곳에서 습한 곳에서 사는 것이죠. 양지식물은 햇빛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햇빛 방향으로 가지들이 뻗고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음지식물이 햇빛 가면 말라 안 좋잖아요. 근데 결국은 자연의 이치에서 음은 음적 요인, 음적 성질로 살고 양은 양적 성질로 살아야 되는데, 또 그것도 또 인간에서는 안 되니까요. 마치 인간에서는 멈추어 있는 것과,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것과, 또 힘이 세고 달리고 이런 쪽이 비교할 때 음쪽에서 있는 역할은 자기가 이 조건이 안 좋다고 판단하나 보죠. 그래서 그냥 모두 그냥 양으로 지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음과 양이 있어야 되고, 전부 다 양처럼 행동하면 되죠. 그게 무슨 일일까요? 자, 한번 칠판 화이트보드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할게요.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봐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눠볼게요. 여기 출발했잖아요. 출발. 이건 발산이죠. 이쪽으로 발산이 가는 거죠, 이쪽으로. 여기는 수렴이죠. 또 여기서 발산하는 거죠, 발산. 발산에 쭉 가서 수렴이고, 여기 또 끝나고 나면 발산이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는 수렴, 이 점 수렴이고, 또 이렇게 시작에 가는 곳은 발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은 수렴과 발산점이에요. 수렴의, 즉, 발산은 여기 시작은 발산이고, 시작은 발산이고, 어떤 과거의 발산부터 오는 끝은 수렴이죠. 결국 시작은 뭐죠? 0에 가깝죠. 그리고 수렴은 1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 1은 여기에서 나름대로 그 저장을 해줘야죠. 수렴 지역에서 저장을 해줘야 돼요. 수렴 지역에 저장해줘요. 그 다음에 이 출발지도 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적 요소는 이런 어떤 움직이는 쪽이 양이에요. 이것도 움직이는 쪽이 양이에요. 대신에 이런 어떤 이 점은 뭐냐면
정지예요, 정지. 정지 상태. 정지 상태. 정지 상태. 이것도 정지 상태. 이 정지 상태가 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점과 시작점이에요. 음점은 끝점과 끝과 시작이 이게 음이죠. 그러니까 영은 0이에요. 0이죠. 즉 수렴지역은 0이에요. 그래서 이제 1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쪽, 이쪽이 움직이는 쪽이 1인데 이 1인데 1에서 0으로 되는 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수렴이에요, 수렴. 0에서 1로 되는 것은 발산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남자 하는 일은 지금 이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 이 정지 상태에 들어오기 전까지 동작하는 것이 남자 하는 것이고, 정지된 곳. 정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0인데, 이 0은 뭐냐 하면, 끝. 동의 끝. 즉, 양의 끝이고, 시작은 또, 양의 시작. 이거죠. 그래서 이 0이 갖는 의미는, 0은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 0은 수렴점이에요, 수렴점. 컨버전스. 양의 시작은 다이버전스. 발산이죠, 발산. 그러면 이 1점은 매우 중요하죠. 어떠한 어떠한 움직임의 결과치고, 새로운 움직이기 위한 시작점이거든요. 이 점이. 그럼 이 점이 정확히 스테이션에 뭔가 있어야 돼. 정박해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그 양은 다시 어떤 다른 쪽으로 지향해서 가는 거죠, 이쪽으로. 또 여기서 출발해서 또 이 음으로 가는 거고, 음으로 가는 거죠, 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음이 제자리에 있어야죠, 제자리에 있어야죠. 그리고 역할은 뭐냐 하면, 양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정지 장소로. 동작에서, 움직임에서 정지로 가죠. 움직임은 양이고, 정지는 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은 동작에서 정지된 쪽에서 역할이 있고, 또 정지된 곳에서 또 동작을 발산 역할 순간이니까, 음점은 끝과 시작인데, 끝에 있을 때 음은 양을 맞이해야 되고, 양을 맞이하고, 음은 또 양의 출발지에서 양을 배용해야 되는 거죠. 음이. 그래서 즉 이 어떤 점에서 음의 역할은 맞이하고 배용하는 거죠. 배용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음은 양은 움직이니까
계속 움직인 양이니까 움직인 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잠시 이제 계속 쉬었다가 여기 와서 휴식을 취하고 양의 휴식처가 음이죠. 왜냐하면 양이 음은 양의 휴식처죠. 휴식처. 음은. 그러니까 이제 양이 계속해서 이 동을 해서 움직였으니까 움직여서 이 음에게 가서 완전히 저기 끝나는 게 아니지만 이 음이 이쪽 이제 여관이라 하면 음에 가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음점은. 그러니까 자, 이 음점에서 음은 양이 후식처니까 음은 휴식을 취하러 온 양 손님이에요. 음점의 주인은 음은 주인이고 양은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점에서 음은 음은 주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주인 역할. 여기 음자리에서 주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여기 음자리에서 주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여기 음자리에서 주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음자리에 있는 음은 출발할 수 있는 양을 출발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또 음이 도착했을 때 받아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음도 스트레스를 받고 양도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으니까 음이 양을 받으려도 않고 음이 양을 배용하는 것도 그거에 의미가 두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다가 그 다음날 출발하잖아요. 그 출발한 장소가 음인데 이 컨버전스 수렴점이죠. 컨버전스 이거 수렴점이에요. 수렴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시 출발할 때는 다이버죠. 출발할 때 다이버. 수렴 지역은 그 음의 공간에 들어갈 때고, 또 그 다이버전스 출발은 다이버전스는 그 음에서 밖으로 이제 나갈 때죠. 양의 공간으로.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양의 공간이죠. 양의 공간. 동은 양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정은 음의 공간이죠. 음의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동과 정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클리하게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동과 정은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서 같이 돌아가는 거죠. 동에서 정으로 갈 때는 컨버전스고, 정에서 동으로 갈 때 다이버전스죠. 그러니까 그 기점이죠, 기점. 뭔가 휴식 취하는 것과 휴식을 하고 다시 이렇도록 가는 곳이 음의 장소인데, 다시 말하면 가정이죠. 가정. 홈.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여기에 정지 상태에 있는 음자리 음은 수렴하는 양을 받아주고 다이버전스 발산하는 양을 보내고 하는 역할이죠. 이 음은 수렴하는 양을 받아주고 다이버전스 발산하는 양을 보내고 하는 그런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음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음이 그러면 쉽다고 생각하겠죠. 천만의 말씀이죠. 자, 컨버전스로 양이 들어왔어요. 휴식을 취하러 들어왔어요. 양이 휴식을 취하러 들어왔을 때 음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밥, 의식주.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음은. 이 양이 휴식을 위해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음은 뭐냐면 이 수렴점에서 음은, 즉 음자리의 음은, 이 점에서 음은 음이 주인이에요. 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동선, 움직임선은 양이 주인이에요. 양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양이 들어가서, 수렴점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에요. 호흡은. 대신에 음은, 그 자리에 있는 음은 양의 휴식을 도와야 돼요. 의식주, 양의 의식주를. 그리고 또 양은 다이버전스의 포인트가 음자리에 또 다이버전스, 또 뭐죠? 분산, 발산을 해줘야 돼. 그때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음이나 양이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음은 음자리에서 역할이 있고 양은 양자리의 역할이 있어요. 이 역할이 사실상 우리는 무력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집에 와서 양이 좀 서투러워요. 실제로 자연현상적으로 양은 집에 오면 뻗어요. 그냥. 왜냐하면 집은 밖에서 긴장하고 하다가 집에 와서는 뻗은다고요. 그러면 가정 안에는 음이 있어야 돼요. 음이. 가정 안에 음이 있어서 음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음양의 조화라고 그러죠.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음과 양의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거죠. 수렴과 발산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음쪽에 음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음쪽에 음이 없어요. 그럼 양이 음자리에 왔는데 수렴에서 왔고 발산해 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수렴에서 집에 양이 쉬는 공간에, 즉 양이 휴식 공간에 들어왔는데 휴식을 못 취하는 거죠. 휴식을 못 취하는 거죠. 그러면 양의 힘이 줄어들고 양이 줄어들죠. 양 힘이 약해지는 거죠. 양의 힘이 약해지면 그럼 음은 괜찮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양과 음 이야기하면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맞벌이 부부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할 때 음은 양의 공간에 왔을 때는 맞벌이 돈을 벌러 왔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음은 양의 공간에서 돈을 벌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음은 집에서, 홈에서, 음자리에서 양을 맞이하거나 또 수렴하거나 발산할 때 그 음 역할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우주의 전체 룰에서는 크게 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양이 음의 공간에 갔을 때 음이 기대치만큼 양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음은 지금 남녀 평등이니까, 즉 음이 잘하는 공간에서 양이 못한다고 막 다구쳐요. 막.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수렴 지역에 양의 동이 움직여서 정자리로 갔는데 이 정에서 또 움직이려고 하면 양은 휴식을 취할 곳이 없어요. 양은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움직이니까, 계속 일하니까 정에 움직이지 않는 포인트에서 약간 휴식을 취하는데 그 정점 표시인 없는 자리에서 또 양을 막 작달하게 되면 그 양은 강하게 자리할 수 없어요. 빨리 대질 수도 있고 힘이 약해서 어느 순간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음자리에서 음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살아갈 때 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자, 양이 수렴대로 들어왔을 때, 음자로 들어왔을 때 반겨 맞아줘야 되고, 양이 발산해서 또 양이 건물 떠날 때, 수렴점에서 떠날 때, 발산점 떠날 때 잘 보내줘야 된다. 이것이 음과 양이, 수렴과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 수렴과 발산이란 되죠. 수렴과 발산 점은 바로 음점이죠. 그리고 수렴하기 전과, 그리고 다이버전스 발산 후 이 공간이 수렴 전, 발산 후 이 공간이 양의 공간이죠.
양과 공간이. 그러니까 음의 공간은 수렴 후, 발산 전, 수렴 후, 발산 전, 발산 전은 음이죠. 다시 수렴 후, 발산 전, 전 음이에요, 음이. 이거는 음자리다.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그려볼까, 이걸로. 이렇게 보면. 자, 이거 있죠. 여기는 양이에요. 또 여기서 이제 출발하죠, 이렇게. 이렇게 출발하죠. 이쪽이 음자리고, 이쪽이 양자리. 양자리. 이 사실이 과연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중요할까요? 서양 사람의 뭣도 있고, 서양도 이렇게 그 밖에 들어오면 굉장히 아내가 와서 반겨 맞이해 주거든요. 그리팅이라고 그러잖아요. 해요. 그리고 그 직장 나갈 때 또 굿바이 이렇게 인사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뀌어버렸는지, 세상이 막 바뀌었는지, 그 양이 컨버전스, 집에 와도, 양이 다이버전스, 집 밖에 나가도, 거기에 그 음에 대응하는 방법이 서투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의 힘이 약해져요. 양의 힘이 약해지면, 그 음은 괜찮을까요? 안 그래요. 자, 양이 병들어 들어오고 양이 힘들게 출발하면 그걸 누가 못 해주냐면 휴식을 취하는데 도움 못 준 탓이, 또 출발하기에 많은 영양분에서 잘 먹이지 못하는 또 음이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음이 양과에 대응했을 때 남녀 평등히 하면서 남자들이 집에서 일한다고 하고 계속 악달하게 하게 되면, 이 논리에 따르면, 발산과 수렴과 발산 논리에 따르면, 수렴의 후, 발산의 전까지는 음이 양을 도와야 되는데, 음과 양은 서로 돕는 관계니까. 근데 여기, 음의 장소 가도 그냥 그렇게 못하면, 그 음은 사랑하는 그 자기 짝이 빨리 음과 사라지고 이 세상에 지옥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음으로서 혹은 양으로서 살 때 현명하다고 하면 이 논리 알아야 돼요. 자, 양은 양의 동선으로부터 컨버전스하고, 컨버전스 한 순간부터 음이 이제 양을 케어해야 되고 대접해야 된다. 진짜. 그 다음에 그래서 잘 쉬고 잘 먹고 다시 출발해. 다이버전스. 그 순간부터 양으로 바뀌어. 그래서 우리는 이쪽이 가정이죠. 가정. 이 가정이죠. 참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하도 이 세상이 하수선에서 어수선하잖아요. 집에 가도 자기의 짝인 양이 집에 가도 어쩌고 아무튼 우리는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양은 다이버전스 공간에 있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시작에서 컨버전스 전까지 양자리고, 컨버전스 후부터 다이버전스 전까지 음자리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도와야 돼요. 양이 그 음점에서 양이 밖에서 왔다 해서 그거 억울하다고 자기 음이 막 짜증내, 자기 혼자만 일한다고 그 음은 오래까지 자기는 양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음은 가장 무지한 음이거든요.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음자리는 음이 주인이에요. 양이 컨버전스하고 수렴하고 양이 다이버전스 할 때 이 역할을 할 때 음이 양이 무슨 대단해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잘해주고 함으로써 음은 양과 더 오래 이 세상에 살 수가 있어요.
사별이든 이혼하지 않고, 물론 나이가 들면 사별도 하겠지만,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이렇게 뭐죠? 이렇게 서로 함께 하고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음과 양은 적이 아니라고요. 음양은 일체. 우리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